분께서 돌아가셔서 아주 즐겁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런 그 민의 모임, 이게 제일 위대한 것 같아요. 22년 정도 회장님 하셨죠. 2주에 한 번 그것도 거의 리더들이 총망라해서 이런 거를 이어가는 게 그 지역사회나 국가나 그게 가장 근원적인 힘 같습니다. 과연 정부는 이럴 수 있어요. 예산과 돈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이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을 이어가는 것 아마 드물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일 적은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일제가 1938년에 한국의 전통과 민의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그때 제일 두드러졌던 게 개예요, 개. 개를 조사했는데 한국 사람은, 조선 사람은 그냥 뭐 하면 개걸렸습니다. 1938년에 한국에서 발견된 개가 숫자는 셀 수가 없어요. 종류가 480개였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한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가 지난 150년 동안은 말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나라를 뺏긴 이후에 우리는 개하면 개주가 돈 떼어먹고 도망간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뉴스가. 그런데 개는 전혀 돈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850년 동안 한국에서. 그건 우리의 그냥 뼈고 그냥 삶이었어요. 민의 그런 촘촘한 모임, 이런 전통 대단한 겁니다. 인스브루크를 제가 여행할 때 오스트리아, 근데 길거리에서 어떤 소년이 팻말을 들고 가요. 그냥 영어로 팔로우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한 50명 쫓아가 봤어요. 몇백 년 된 궁정 정원에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단이 시간이 되니까 연주를 하는데 심상치 않아요. 저는 지방자치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그랬는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그거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50년 여름마다. 그래서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오스트리아는 그런 민의 힘, 툭구리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제목은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여기서 학교를 이끌면서 느끼게 된 것, 그거를 일부러 말씀 절반 정도를 후반에 드릴 것이고, 제가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이제 한 70% 인천 사람이 됐어요. 서울에서 회의하면 항상 인천 얘기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싸워요. 열받아서 무시하면. 그랬는데 제가 느낀 거, 그러나 인천과 다 관련된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딱딱한 말씀을 드리면 지나칠 수도 있고 인상적입니다. 이제 지금은 인천 사람이 되었어요, 많이. 그러나 제 첫인상부터 이제 쭉 편한 말씀부터 드리려고 해요. 이국적인 느낌이 나요. 이국적인 느낌, 매력이 있습니다. 인천의 모습이. 예, 상당히 건물들 매력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이런 자연도 바닷가가 많아서 매력이 있어요. 이게 계양장을 가봤어요. 일부러 한번 돌아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년 정도를 그래도 가지고 있고 보존하고 있는 거다. 그러는 동시에 느낀 거는 이제 중국집 약간 몇 개 보면 홍콩 분위기도 나고 인천항이 열렸던 게 1883년일 거예요. 제물포항이. 그런데 김포공항이 1958년 열렸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인물, 사상, 돈, 기술, 물자 전부 다 제물포항으로 들었어요. 왜 내가 이걸 시작했냐? 연세대학교가 인천의 일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가 외국 손님들이 올 때 왜 여기 왔느냐고 물어요. 다른 설명 다 빼고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140년 전에 2명이 첫 발을 내디뎠거든요. 제물포항에. 그래서 그 이유예요. 그 이유. 그래서 그거를 그 지역사회랑 같이 커서 다시 전 세계에 되돌려주고 싶다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워요. 올해도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전 세계 두 번째로 양자 컴퓨터를 한 대가 1,000억 원이에요. 그걸 도입했는데 대한민국의 양자의 시대를 우리가 여기서 열었어요. 몰랐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양자 시대를 저희 대학이 여기서 열었다니까요. 이게 우연이 아닌데 싶어요. 이런 그 인천의 역사성 이런 것들. 그래서 김포공항이 1958년 문을 열었는데 김포공항이 생기기 전까지의 한국의 관문 역할을 한 거랍니다.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예, 오래된 느낌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또 왜 갑자기 등장하느냐? 제가 여기 온 다음에 알게 됐는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 안중근의 사료를 모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안중근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의사를 추적해 보니까 안의사는 이 신부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안중근이라는 인물. 근데 왜 그럼 인천에 가서 강의하면서 이 사람을 보여드리느냐? 이 신부가 너무 안쓰러워서 고생을 너무 했어요. 한국에 와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안중근 연구를 하다가 이 사람을 놓칠 수 없어서 불쌍해서 추적을 했는데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어요. 제물포 성당의 초대 주임 신부입니다. 제물포 성당은 지었어요. 제일 처음에. 인천하고 놀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발령받기 전에 인천에 캠퍼스를 맡기 전에 이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추적해야 되겠다. 알려는 져 있어요. 한국 헷갈리게.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이 안 드러났어요. 아직. 너무 이 사람은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고 그랬는데 이 인천과 제물포항도 인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히 아셔야 돼요. 이 사람. 우리나라 사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 빌hel름 신부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1888년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제물포항 입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 프랑스의 알자스 로렌이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신부가 돼서 전 세계에 전도를 하고 잘 순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리 예방선교회에 가입을 했어요. 거기에 입교를 했는데 그러고는 그 파리 예방선교회는 그때까지 한국에 100여 명 신부를 보냈는데 그 중에 24명이 순교했어요. 여기서 아시아에서 150명이 순교했습니다. 대단한 조직이에요. 선교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 동기들이 원을 그리고 노래를 불러줬다고요. 그 노랫말이 친구요. 이 세상에서는 다시 못 볼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당신은 말씀을 드리고 가세요. 이해는 가세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1888년에 처음 만나가 아시다시피 알자스 론에는 알폰스 도데가 쓴 마지막 수업의 무대입니다. 별의 무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올 때는 프랑스 사람으로 왔는데 독일도 점령해버렸어요. 철광석 때문에 그때. 왜냐면 독일과 프랑스가 검사를 먹었거든요. 알자스 론에는. 근데 와서 왔다가 국적 문제가 이렇게 이상해지게 다시 갔다가 또 다시 1896년 5년 그때 다시 들어와 2차 입국을 해서
우리 주교가 그때 뷰텔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주교가 황해도 담당 신도를 발령을 했어요. 한국의 신도가 거의 없을 때, 가봤자 아무것도 없을 때죠. 황해도에 1896년 발령을 했어요. 근데 혹시 우리 인경 포럼지 오신 분 중에서 캐톨릭 성당 신도가 되세요 혹시 어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캐톨릭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용어를 잘 모르는데 신부가 황해도를 갔어요. 신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거의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신도를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캐톨릭의 예복을 가운을 입고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고 옆에 가운을 입은 신부가 도와주지요. 옆에서 그걸 뭐라 불러요? 예? 복사요. 예, 복사. 황해도에 가서 한 집안에 전교를 하고 그 집안에 33명 명세를 줬어요. 옆에서 그때의 미사를 도와주던 첫 목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안중근이었어요. 그리고는 그해 1896년 12월 이제 안중근을 만나서 목사로 이렇게 쓰고 이듬해에 명세를 줬습니다. 세 명 토마스. 한쪽은 안중근, 한쪽 목사는 사촌 동생 안명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례명 야곱. 그래서 캐톨릭의 신앙을 가르쳤고 만국 공법을 가르쳤고 프랑스어를 가르쳤고 세계사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안중근의 자서전을 보면 그 중에 12%가 자서전의 장수를 치면 12%가 캐톨릭에 많은 거예요. 신앙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은 단순히 애국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상의 지평이 캐톨릭 때문에 저 하늘나라까지 열려버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유교 청년이 건축 가지고 가서 싸서 이도 죽였으면 그거는 박수치고 나는 이렇게 내가 10년 동안 안중근을 선양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단해요. 사상과 철학이. 그게 이 사람이 캐톨릭의 신앙으로 이렇게 힘은 결과에 틀림없어요. 근데 9년쯤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안중근이. 그리고는 2년 반 동안 함경도의 산악지대에서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 작년 11월에 제가 인천에 와서 적응하고 캠퍼스를 안정시킨 다음에 제가 이 사람의 흔적을 찾아서 사료를 찾으러 이게 바티칸에 가야 될지 아니면 예방선교에 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파리 예방선교에 갔어요. 거기서 이 사람의 서신을 발견해서 85쪽을 가져가서 거기 다 써있어요. 180년 된 그거로. 그래서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이제 2년 반 동안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소식을 전혀 못 들었는데 어느 날 황해도 해주 옆에 청계동인데 미사를 드리고 났더니 한국인 신도들 쉬어버리는 거예요. 한쪽 사람은 눕고 한쪽 사람은 늦어버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선 청년이 입도를 쏴주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근데 그때 입도를 쏴주겠다는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계엄하고 탄핵당한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식민지의 식민지 당하는 나라에서 쏴 죽여서 중국, 러시아 땅에서 한국, 일본이 난리가 난 거죠, 세계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소식 가지고 집중을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여드레가 된 날 알았어요. 여드레가 된 날 야구보가 안중근이 동대에 갔다가 온다고 하면서 자기 신부님 방으로 와서 서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신부님 아세요? 신부가 거기다 글을 써서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나는 그의 눈치를 보고 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형이 죽였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그로부터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영세를 준 신앙이 아니지 사람당한 것밖에 길이 없잖아요. 죽고 이 나라의 한국에 그때까지 캐톨릭의 예방선교에서 온 신부는 24명이 순교했고요. 잘못 싸움이 되면 캐톨릭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끝이 나는 거고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그랬는데 매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는 안중근 가문만 33명 영세를 줬어요. 20년 전도에서.
그 성당도 안중근 집안이 지어주고 황해도 전교한테 안중근 집안이에요 거의. 그랬는데 2월 14일 날 재판받고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리고 2월 15일 날 전도가 왔어요. 안중근 신부님 제가 사형 받았어요. 마지막 그걸 뭐라고 해요? 영성체? 마지막 영성체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그로부터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는 명백하게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글을 잘 쓰고 주교에게 나를 안중근에게 가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서울로 전보를 탔어요. 그러고는 평화의 밤을 찾아갔어요. 주교가 온다고 해서 서울로 찾아와 2번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기다렸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찾아가도 일본의 판사와 일본의 검사가 허락을 해야 안중근을 소환하고 감옥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그거를 올 때는. 그리고 2월 14일 사형을 판결할 때 2월 26일 날 죽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사형시키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신을 보낸 걸 이렇게 썼어요. 2월 26일 드디어 그 끔찍한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새로운 사실을 3가지 알고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뭐냐? 서울에 있는 주교가 일본의 판사와 검사가 주교에게 안중근에게 영세를 준 우리가 사형시킬 안중근에게 영세를 준 빌레 친구를 보내달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전보를 보냈는데 판사와 검사조차도 근데 주교가 거짓말 썼어요. 보낼 신부가 없다고 전보를 치면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안중근이 2월 26일에 죽이라고 판결했는데 동양평화론 같은 걸 써야 되겠고 이제 내가 시끄럽게 안 하게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형을 한 달만 주시다가 동양평화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신부한테는 어떻게 전달되냐면 신부님이 와서 나를 마지막 영성체를 해줄 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신부가 있었어요. 나가올 시간 한 달을 벌기 위해서 한 달을 사용을 그래서 3월 25일 날 죽여달라고 나를 그래 부활절이에요. 죽여달라고 했는데 나는 신종한테 파친 일입니다. 그래서 또 백성들이 도움할까봐 이제가 하루 뒤에 죽였어요. 3월 26일 날.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이 양반이 3월 1일까지 기다렸어요. 황해도에서 계속 어머니와 조마리아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계속 보고 어떻게 할까 신부에 가달라고 죽기 전에 가서 미사 드리라고 정부성사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예배 드리는 걸 미사 드리는 걸 그래서 드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애타게 기다리다가 3월 1일 날 다시 한번 보낸 소식이 있고 주교에게 그리고 3월 2일 날 이렇게 했어요. 그날 황해도에는 눈이 많이 내렸는데 눈발을 헤치고 난 길을 났습니다. 길을 여순까지 몇일 걸렸을 것 같아요? 9일 걸렸어요. 4일을 걸어서 안동강에도 닿았는데 꽝꽝 걸어서 걸었대요. 안동강을. 소식에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곳마다 한국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아보고 그냥 말없이 조선 사람들은 나한테 몸대를 합니다. 그래서 도착했어요. 근데 첫날 가서 저녁에 도착해서 두 동생이 와 있었어요. 정근, 동근. 그래서 인사를 안 하고 이튿날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감옥에 가보자고 갔어요. 안 들여보내주죠. 설득하고 하고 해서 몇 시간 내서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가 나는 그래도 책정을 지키려고 다짐을 했다. 그러나 두 간수의 양쪽 손을 붙잡혀서 수갑을 차고 이제 대기실에 흥병들이 지키고 교도소장 둘이 하나가 지키고 있는데 도마가 들어오자마자 한국식으로 바닥에 큰 절을 하는데 나는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 도마를 어깨를 잡아서 이렇게 쓰면서 이게 도마야 어찌된 일이냐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보혜성사 됐어요. 다 안 된다고 하는 걸 4시간 설득하고 보혜성사까지만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지금 내일 나 영성체가 되어있어요. 교도소에서.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당시까지 모든 일본 내국에 있는 그런 시설에 전부 다 일본 스님 중이 파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본 중만 스님만 종교행위를 할 수 있다. 규정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러면 소장에게 물어보라고 했더니 안중근 이사 가서 물어봤어요. 수갑 산지 가서. 그러니까 친구님에게 교도소장이 여관에 가서 기다리시라고. 그러면 기별을 해주겠다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밤에 9시에 두 명을 보냈어요. 소장이 규정하고 규정이 안 된다.
일제 교도소에는 어떤 형식과 능력도 간단히 것이었다. 안 된다는 강도를 그래도 이튿날 갔어요. 서너 시간을 설득, 협박, 회유, 사정해가지고 결국은 영도체를 하려고 하게 됐어요. 왜 보시죠? 하얼빈 영화 보셨나요? 나도 안 봤어요.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에요. 기적적인 일. 들어갔는데 가장 큰 남아있는 방이 가장 큰 방을 줬어요. 여순방법에 가보세요. 여순방법에 가장 큰 방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간수가 남은 간수가 14명이 다 따라오고 교도소장이 가고 통역이 헌병들이 가고 자기가 맨 뒤에. 근데 그 눈발을 헤쳐서 6일을 걸어가는 사람이 캐톨릭에서 도대체 홀리스톤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주로 불어로 돼 있는데 그게 도대체 왜 쓰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미사에 필요한 미션 영화에 나오는 선교사의 십자가, 그 다음에 자기 가운, 한국식 하얀 버선, 정병, 포도주, 제기를 다 들고 거기까지 도마에게 명성지 주려고 무슨 돌까지. 그래서 그 큰 방에 가니까 가장 큰 탁자가 있어서 거기다가 나는 가져간 이 가운을 덮고 십자가를 여기 걸고 정병을 놓고 홀리스톤을 여기다 놓고 상에다 놓고 도마 기다린다.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간수가 손을 끌고. 그런데 사정을 해서 신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명성친이 수갑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수갑을 풀어주는 일이에요. 완전히 식민지에 총리를 죽인 사형수를 풀어줬어요. 손짓을 했어요. 이리 오라고. 왔어요. 신부가 내가 어릴 때 항상 나에게 복사로 미사를 도와줬지. 오늘 나를 도와주지 않을래? 그러니까 예. 신부님 좀 가겠습니다 하고 수갑을 푼 한 주분이 복사를 썼어요. 사형수가 복사를 썼는데 하나도 안 올려주네요. 그리고는 그날 이 신부가 도마에게 안중근에게 준 성경 말씀이 이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그 성경 구절을 읽어줬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도마야 읽기 시작해요. 착한 강도를 예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셨듯이 도마야 너도 하늘에서 나를 사니 크다. 대단하잖아요. 한 나라를 아니 몇 개의 나라를 집어삼킨 식민 제국의 군부대보다 더한 가서 사형수에게 영혼의 위로를 그러고 안주를 피어난 거예요. 잠을 자고 먹는 걸 하나도. 근데 갔다 와서 신부를 징계를 받았어요. 다시 만약에 갔어. 그래서 징계를 받고 끝나자마자 계속 이제 소식을 쓴 거예요. 자기를 파송한 거. 미션과 똑같아요. 영화. 그 영화. 그래서 빨리 선교한 서신이 그거예요. 제가 찾아오고 발견한. 그래서 그거 하고 쫓겨갔어요. 알자스로는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보다 죽어서 병을 열서 얻었고. 근데 마지막 서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파리 성교에다가 나를 한국 조선으로 되돌려 보내주십시오. 나는 지금 알자스로렌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노동자가 받는 거에 10분의 1도 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통으로 한국에서 죽을 권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죽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못 돌아오고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 와서 있으면서 이거예요. 이 소식. 이걸 85년 가져왔어요. 가지고 오자마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싸움이 있었어요. 서로 보도하고. 저는 작게 보도하고 싸움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했었어요. 마지막 면회. 두 사람은 정근, 공근, 동생들이고 이 지금 얘기하는 남대 양반이 그의 친구예요. 예,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 제가는 그 자칭한 지역개발에 관심이 있었고 지역개발의 전세계 패러다임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왔습니다. 50년대, 60년대 우리는 60년대, 70년대 때 그냥 디벨롭먼트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균형 패러다임이 70년대 서양과 미국 같은 70년대에 지배됐어요. 우리는 90년대쯤으로 보여요. 균형을 갖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와서 이제 유연화, IT가 뜨니까 그다음에는 지속가능 생태 환경 이 패러다임으로 지역 발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와 문화 경제, 문화 창조 이것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이 주요 흐름입니다. 전 세계. 근데 이렇게 볼 때는 저는 이제 대표에 나가면 인천을 대변하고 인천 사람으로 이제 친구를 받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애정어린 저의 느낌이니까 제가 보는 관찰하는 인천의 느낌을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볼 때 인천이 놀라워요. 학교 근처나 시내에 젊은 사람들이 주요.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주예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 인천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2년간 1위더라고요. 아마 2039년에 부산을 완전히 따라가서 추월하는 게 확실해졌어요. 인구 수가. 그 다음에 1인당 GRP. 그로서 우리수를 통해요. 1인당 지역 총생산 2순위예요. 인천이. 이런 축소나 인구 감소 시대에 인천은 굉장히 특이한 성장의 에너지가 넘치는데 대단한 데입니다. 그 다음에 기회로 볼 때는 여기 오퍼튜너티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이오와 AI입니다. 한 5년, 6년 전에 사물 인터넷 얘기부터 지금은 이제 AI, 전 세계가 난리예요. AI. 바이오. 그거를 지금 바이오 특구됐지요. 몇십조 원이 인천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 관련. 저희도 바이오 연구를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고 또 이래저래 저희가 병원이 조금 늦어진 거는 죄송하지만 저희도 사력을 다해서 병원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조 들어요. 사립대학 1조. 뭐 저희가 선택이 가능한데 조금 몇 년 늦어진 게 아니라 뭐 코로나 아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이사회에서 방송이 두드렸어요. 뭐 어쩔 수도 없습니다. 뭐 누구도 이걸 어떻게 손을 못 댈 정도로 확실하게 하는데 사립대학을 누가 돈을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학교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 패러다임으로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천 따라올 수가 없어요. 바이오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 광주와 그 다음에는 충청도 오송이 붙고 있어요. 우리 인천이나.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미안하지만 언론과 정부는 지방 80, 수도권 20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바이오를 어떻게 전라도 광주와 충청도 오송이 되겠어요? 인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죽었다 그냥 늘릴 수 없습니다. 돈을 여기 적어주려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로 한국을 매겨 살리겠다고 저는 떠듭니다. 그런데 더구나 여기다가 이제 굉장히 거점 R&D 성격을 강하게 한 병원을 지을 거거든요, 이 교사들. 그건 전부 다 바이오에 가는 거예요. 바이오 헬스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올해 하버드에서 한국의 바이오 연구 능력 12로 평가했어요. 12로. 그게 누가 평가해도 12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한 7위 정도까지 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R&D 바이오 연구에서.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누가 다른 길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바이오 인식. 그 다음에 퀀텀 여기다 갖다 놨잖아요. 컴퓨터 한 대가 1조예요. 5년 빌리는데 산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세 군데 전 세계적인 데를 오라고 그래서 4천억 투입하겠다. 4천억. 콘텀 관련. 그런 거를 하려고 해요. 굉장히 고민이 많고 뚫고 나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한 2번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대학에서 2번째지만은 확실하게 저쪽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그렇게 바이오나 콘텀에 있어서 밀어 올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갈수록, 자, 교육의 핵심이 이남수 총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어요. 대학이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에 환경이 부분이 맞아요. 교육 혁신을 여기에 외국 대학들이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아마 교육 혁신에 관해서 저보다 더 열성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한국에 없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어차피 파리 영성교회 가는 김에 런던 대학 파리하고 외국의 대학을 돌았어요. 그리고 런던 대학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런던 대학이 한국이나 중국과 일본에서 1년에 한 70명에서 100명 신입생 뽑아라. 그리고 2년간 나한테 맡겨라. 내가 기초와 여행도 시키게. 그리고 등록금을 4천만 원 받겠다. 한국은 등록금에 1,2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등록금 1,200만 원. 근데 그걸 정부에다가 지금 15년째 등록금 못 올리고 있어요. 조금 올렸죠. 올해 4.9%. 그걸 어떻게 올리는 거냐. 학생회와 정부와 약속을 했어요. 그거에 절대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하겠다. 그러냐면 못 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정의경 의원님한테 앞으로 이제 굉장히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국민의힘 쪽에서 잡든 민주당에서 잡든 정치적인 논리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잡아도 크게 못 올려요. 그러나 보세요. 연세대학은 돈이 많다고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거지예요. 제가 한국이라고 쓰라고 노란 무슨 법인카드 학교에 줬는데 한 너댓 번 손님들 번 하면 없어요. 제가 양평 분수가 누가 수배가 뭐 한다고 갔더니 막 웃었어요. 양평 분수의 양평 두 분수의 판공비가 저의 한 7배. 또 지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2년 반 동안 정의를 모교 가시는데 저하고 같이 왜 국회의원으로 국제캠퍼스로 여기에 가버넌스를 이전해야 되고 여기에 많은 걸 해야 되는지 여기서 좀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신촌을 왜 살리겠다고 왔어요. 4년만 다가요. 4년은 신촌을 왜 살리겠다. 그러는데 훨씬 더 여기를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적립금으로 치면 연세대학교가 지금 5,300억이 있어요. 많다고 비판도 받아요. 1등이 홍익대학이에요. 거기 5,800억, 2대가 한 5,000억, 뭐 1,000억인데도 많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저같이 거지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소장 부장님.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5년 빌 때 1,000억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7병에 3명이 기숙사가. 그 안에 2,000명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대에서 총장들이 오면 모를 수가 없어요. 3명이 세수한 수건을 늘어놓고 사는데 이거는 쪽방 손수 이런 줄 볼 수는 없어요. 그걸 2인 1실로 바꿔주려고 뽑아봤더니 1,000억이 들어요. 1,000억.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1원도 제 시책을 위해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돈이 없습니다. 다 기부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돈이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비용. 친구한테 1억 보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빌려주고 또 뭘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런던 대학에 하고 제가 뉴욕 대학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몇 개 대학만 하면 1년에 등록금 수익만 오는 게 500억이에요. 매 보장되는 게 20년 30년 보장이 돼요. 그런데 애들이 그 대학을 가서 우리 대학에 와서 2년 이타 교육을 받자 그냥 가버리면 1년에 9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숙사계에서 걔네들이 2억 5천씩 쓸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 자 사는 집이 2억 써요. 2억이 뭐예요? 차 사는 것까지. 자 사는 집. 못 사는 집 1억 5천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특수 유출도 낮잖아요. 한참. 몇천억.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도 일부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고 또 발전의 이제 수준이 한국이 대학 1학년부터 가가지고 부모품을 고등학교 벗어나서 아무것도 모르서 가서 영원히 부모품을 떠나는 것도 2년 늦추고 한국도 좀 공부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한국의 지도자를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사에 이게 유익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한 5개 대학을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7개 대학을 스폰서십을 만들 거예요. 공동하게 주자. 그런데 제가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제 긴밀하게 이런 문제를 추진해야 되는 게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부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이 인천의 무슨 대학은
한국에 TO를 받지 않은 TO에 없는데 뉴욕 대학이나 런던 대학 거기는 글로벌 30위에 둘 다. 우리가 50위에 오래. 우리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죠. 그런데 그 대학들을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말을 안 들어버리면 연대에 정상적으로 입학도 안 했는데 연대에 공동학위를 받았대. 이런 식으로 하고 교육부가 또 뒤져서 때리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부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불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국은 1년에 몇천억을 아낄 수가 있고 한국 대학들이 커졌어요. 왜 이렇게 필요하냐? 지금 이 시간 현재요. 우리 대학이 5,300억 있어요. 그래서 가끔 비판받아 때려요. 이 시간 현재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 우리 같은 적립금이 29조 원 있어요. 거기랑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경쟁해야 돼요. 우리보다 많이 좋죠. 그러나 우리 쫓아가야 돼요. 예일대학이 45조 있습니다. 하버드가 73조 있습니다. 제가 매일 확인해요. 얼마 있는지. 우리 5,300억. 43조, 73조. 한 5명이 순교한다고 이게 될까요? 이게 불법이 아니고 부당한 게 아니고 한국의 교육이 혁신하는 거라면 서줘요. 그래서 여기에 손잡으면 되면 좋아요. 하나도 시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힘들어요. 그 1조를 때려부어서 서울대 어디 저기에 경사등도 나오게 안 되는 거예요. 이 3조 주어도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귀한 거예요. 의정사대 보셨잖아요. 지방의 의대를 많이 줘도 가족이 사람같이 없다니까요. 그거 작은 걸 하나 하는 것도. 그런데 예를 들어 10개를 벌려놔가지고 한 대학, 저는 다시 얘기해 줄 거예요. 1년에 2,000원씩 해서 5년 준대요. 지금 현 대통령께서 제일 많은 동안 2,000원씩. 안 돼, 더 줘야 돼요. 한 5,000원씩 줘야 돼요. 5년간.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 줄여야 돼요. 숫자 한 3개로. 그리고 돈 주시라. 그래, 우리는 돈 안 줘도 되니까 풀어주면 돼요. 불법 아니고 부당한 거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쓸데없이 풀어주는 나라가 이게 결국 언제나 풀어줄 거예요. 다 자유가 저렇게 순수한 거거든요. 인천의 자유가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여기가 대학이었기 때문에 대학 혁신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약한 게 금융 인프라예요. 뒤에 내 자료를 다 찾았어요. 왜 그러냐? 저는 영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얼마 전에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자유가 좀 사라졌어요. 브렉시트를 해서. 브렉시트를 하고 2년간 영국에서 1,600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자유를 제한하는 건 무서운 일인 거예요. 망하는 일이에요. 영국 흔들거려요. 흔들리는 겁니다. 홍콩에 2023년 발효됐나요? 국가보안법? 홍콩이 2위나 3위를 했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 그 인력이 어마어마하죠. 30% 인력이 빠져나갔어요. 30% 인력. 그래서 난 대한장을 돌자마자 난 거의 인적기가 흐르기 때문에 금방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기는 눈으로 보이는 게 100년의 그 개항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활기찬 홍콩을 대체하려고 하는 의욕을 강하게 뒷발 안 들었는지. 다 싱가포르로 가요. 다 싱가포르. 홍콩 빠져나가는 게. 인천은 자격 있어요. 자, 부산이 뒷발 들었어요. 10년 동안. 금융허브로 크겠다고? 10년입니다. 한국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정권이 외쳤는데 간 게 뭔지 아세요? 수출입은행과 KDB 은행에 해양수산 파트장 한번 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너희들 왜 못 가냐? 자기들이 상대하는 금융 고객의 90%가 서울이에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권이 때려주면 못 가는 거예요. 망하려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온 금융이나 외국인들은 인천공항 내려요. 그래서 다시 또 서울이나 어디 가면 또 5시간 가면 부산까지.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교육이 안 된다. 교육.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대학 교육이 혁신해줘야 금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외국인 학교 포함해서. 여기 최득이 와서 그냥 MOU에서 대표를 해요. 그런 것과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는 서울이 이제 25분 거리잖아요. 예전에 프리가 있어요. 75년간 여기가 관문 역할을 했어요. 조선에 한국 7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인천공항은 관문역에서 나타나면 착각입니다. 그 인천과 이 인천이 달라요. 국민들이 느끼는 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다 치워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활용하는 것. 그래서 금융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튀고 있어요. 홍콩에서, 런던에서. 그래서 그건 몇 천조에 해당하는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적어도 깃발을 들고 인정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같은 그 멋진 건물이나 그렇지만 개발의 플랜이 아쉬운 게 많아요. 고층 아파트만 너무 짓고 있어요. 지어대고. 또 그다음에 100명씩 짓는다고 해요. 나는 조금 아쉬워요. 그런 이야기들. 여기는 돈을 7조를 들이고 엄청나게 한다고 하지만 유럽은 높은 거 가슴 없습니다. 초는대 하는 거예요. 그거. 높은 거. 아낄 만한 걸 해야 돼요. 제가 캠퍼스에 4층짜리 갤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200억. 다 얻어다가 학교 돈 일을 나가고 갤러리 그런 거 해야 돼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310만 가까이 되면서 시립 미술관 없는 건 전 세계 2천만 원. 그래서 제가 문화부 참관한데 참 후회했어요. 한 2-3달 전 인천에 갤러리가 별로 자리가 없으니 국립현대미술관 분관해보자고 그러니까 해보세요. 3년이면 될 거라고. 오늘 정의령님 정말 잘 오셨네요. 그래서 문화부 차관 이야기가 지금 8군데가 신청이 났대요. 문화부에. 근데 인천이 신청할 때 광역시로는 여기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8군데가 신청을 하지만 청주 같은 경우는 일반시, 광역시도 아니에요. 일반시인데도 분관이 났어요. 다른 데도 분관이 나요. 그래서 정치 국회의원이 오셔서 조금 시끄럽게만 2번 하면 3년이면 되거라고요. 문화 차관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 거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화 쪽을 굉장히 키워야 합니다. 문화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금융인들은 문화 없어 절대 안 합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를 글로벌 스타를 뽑으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안 왔어요. 살고 싶은 도시와 문화가 있어야 돼요. 문화와 교육 없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남동공단 가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신다. 땀을 흘리는 걸 감동받았어요. 강국찬 회장님 가서 4시간 보라고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시대에 적응을 못하면 그 대단한 것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여기는 문화로 먹고 살겠다는 자세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를 메꿔가지고 그냥 다 뻔뻔하게 만들어놓고 제가 캠퍼스 보면 답답해 미치겠어. 캠퍼스에 다 메꿔놔버리고 그 다음에 초기에 우리 연습생 담당자들은 여기서 인천으로 가겠다고 하면 사실 다 추피살기로 매달려서 바다를 국민술에도 끼어서야지. 한 병도 못 끼었어요, 바다를. 그러다가 24만 병에 한 병도 연못 숲이 없어요. 세브란스가 병원이 1조원짜리 들어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병원이. 거기에서 수술받고 죽고 살기 사병을 헤매는 환자와 가족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를 걸을 거예요. 숲이 한 발짝도 없는데. 그래서 숲을 6,000평 만들어야겠다고 선언했는데 저한테 동의를 안 해요. 돈이 100억이 들어 2차 돈이 100억. 돈도 다 얻어와요. 제가 신기로워요. 누가 또 왔어요. 인천 어떻게 힘들어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돈 되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네가 죽어라고 여기서 얘기하다가 힘이 드는 거 아는데 중간에 튀지만 튀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망가면 되겠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급한 것만 해도 3천억이 필요해요. 3천억. 애들 2일씩을 만들더니 2일씩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을. 집에서 다 혼자 크는 분들. 그래야지 기숙사 컴퓨터 열어서 보여줄 수가 있고 애들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엄청나게 재정 압박과 말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눈에 보여요. 눈에. 4년만 있으면 제가 신촌을 끌고 갈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바위와 콘텀으로 전 세계 한 7위까지 들어가고 이런 급한 것만 해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표입니다. 지역의 총생산 다 아시다시피 인천이 있긴 한데 예금은행 정보수 이게 금융 같은 것이 맞아. 다른 광역시나 또 인천은 다른 광역시랑 비교가 안 되게 좋은 위치인데 여기 뒷발을 들어야 돼요. 금융 홍콩이
홍콩에서 도망가는 걸 끌어들이고 저를 가니까 홍콩을 대체할 저력이 남아있더랬대요. 아무것도 안 센터도 없는데도 한다고 하는데 이를 찾아보세요. 여기는 서울의 힘을 여기서 그대로 하죠. 그러지 않으면 서울을 쫓아가든지 서울보다 한참 못한 베스트함이에요. 큰 베스트함. 웬만한 고비용 고수익이 다 서울 가서 하는 거죠. 쇼핑, 문화적인 거 그러면 안 돼요. 서울에서 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맨날 우리 대학교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주말에 애들이 썰물같이 밀물같이 사는 적 없어요. 제가 이사를 했어요. 3년 후부터 서울에서 다 이쪽 오게 만들겠다. 주말에 놀러 오게 만들겠다. 근데 그런 계획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거 가능합니다. 갤러리 제가 만들고 다른 데 두세 개 만들고 또 하나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가진 방법은 그런 거예요. 저 캠퍼스타운역이나 학교 주변에요. 경제청은 적어도 수십조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LG 회장실에 뭐를 넣었는데 아직은 반응이 없어. 어제도 얘기했어요, LG 쪽에. 이게 있잖아요. 디지털 스크린, 거기에 한 5층, 6층을 다 덮는 거. 그게 한 50억대요. 그걸 하고 싶어요. 그거 사실 5천억짜리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도 아무것도 안 해. 병원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돼. 그거가 아이디어로 이겨야 돼. 크리에이티브 비전으로. 그거요. 50억짜리 10개만 캠퍼스타운역에 하면요. 그거 뉴욕에 있고 상하이에 있는 하나가 한여름에 지금은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사자가 그 건물 6층에서 뛰어내려서 덕지 다 고개 숙여야 될 정도예요. 그 낮에도 눈이 내리는가 파도가 치는 게요. 그거 보는 게 아마 1년에 수백만 명이 그거를 안 보러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아트기도 하고 테크놀로지예요. 그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번간에 전 세계에 그거에 컨테스트 그 아트에 전 세계에서 몰려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상금 이런 걸 전 세계에 뉴스가 되고 그거 사실은 500억만 쓰면 2조 뒤돌을 수 있어요. 50억짜리 이렇게만. 그런 모습을 걸어요. 저 바이오는요 50조가 들어가도 전 R&D예요. 건물 내에서 10년 고개 싸매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엔터테인이 아니에요. 엔터테인 쪽에 홍대학 같이 만들려면 해야 돼요. 세계 금융지 중심지입니다. 뉴욕이 지금 그리고 2등 런던, 3등 홍콩, 4등 싱가포르이 아주 절대되지만 홍콩이 아직 남아있는 게 저력이 있어서 절대되어 있습니다. 상하이 있고, 쉔젠, 다 중국이죠. 한국도 한 도시 하나가 더 부산 안 됩니다. 인천이 결국은 그 자리를 차지해주고. 런던과 홍콩이 내리막길 공동에서 한 2년 사이에 1,600조 원이 빠져나갔는데 런던에서 이거는 홍콩입니다. 이거는 바젤 그림 바젤 미클을 열었는데 그때 사고 파는 거 전 세계 기도에서 그런 겁니다. 이런 거가 인정해야 돼요. 문화로 가야 그게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전국 미술관 총 280주인데 인천, 이렇게 대구는 워낙 예전부터 없었습니다만 광주 14개, 울산은 워낙 보호도시가 다른 광역시집니다. 인천이 2위만 한다고 2위 타령 이제 그만합시다. 2위 인구 2위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앞서야 돼요. 그냥 2위 인구만 되면 어딨어요. 그러니까 더 실질적인 거, 더 좋은 거에서 이해하잖아요. 피부를 내주면서 저거보다는 확실하게 서울 비슷하게 올라가야 돼요.
인천 주시가 뭐다 아시는 바였습니다. 공연장 우리 익숙수 인천이 부산 대구보다 부산 앞지른 사람이지만 이런 것도 앞질러야 돼요. 인구만 앞질러서는 아쉽습니다. 콘서트홀 그렇습니다. 정확히 끝내려 했죠. 저희 대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우리도 되게 지금 이제 약 7,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무슨 얘기가 있고 그러나 많이 아쉬워요. 숲이 없어요. 숲의 깊이만큼 인물이 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결정했어요. 저희 캠퍼스는 한두 개 그게 없는데 안창호 선생이 언더우드가 만들었던 학당에 2년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캠퍼스에 언더우드 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영광을 선정할 거예요.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성을 자꾸 깊게 해나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은 인물 못 하는 거예요. 역사성과 숲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애초에 연수대학에 왔을 때는 왼쪽에 맨 밑에 사실 저를 저렇게 속을 껐어요. 사실 저희 소를 때 저럴 때 동참한 거예요.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양양 부릅니다. 사람 가슴 볼 같은 게. 저 왼쪽 맨 위에 건 스페인의 빌바오입니다. 저거는 한 3,000원 가지고 3,000원밖에 안 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1년 만에 3,000원을 뽑았어요. 그리고 매해 수백억씩 남깁니다. 빌바오 미술관 인천이 아트나 그런 환경 그런 데서도 그런 데서 2위 아니라 일정 파티에서는 서울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저는 4년 내지 5년 하여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런 모임을 잘 이어가시는 거가 감동스럽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땀 흘리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